민주당 내에서 지금 김구와 여운형까지 나온 가운데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음모론과 연결되는 의문도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가짜뉴스를 총리실이 퍼뜨린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당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즉각 반박했고요. 일단 들어보시죠. 사건 발생 초기 1cm 열상이란 보도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경찰이 선택적 정보 유출인지 언론의 섣부른 보도인지 철저히 이 점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절대 선처가 없다는 각오로 끝까지 규명하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 국무총리실은 모든 유포 경위를 공개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이란 말로 축소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까? 사건 초기 1cm 열상이라는 표현이 이른바 의도적인 가짜뉴스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총리실이 퍼뜨린 건 아니냐라는 이 정치적인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 많은 국민들은 이 열상과 자상의 차이를 이번에 처음 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리실이 배후에 있어서 무언가 사건 부상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무언가의 음모가 있었던 건지, 글쎄요, 이 사건이 점점 커지는 듯한데요. 일단 총리실의 반박 보시죠. 해당 문자는 현장 소방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거다. 이 소방과 경찰이 초동 현장을 출동하면 현장 출동서를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열상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거다. 주관적 판단, 의학적 소견은 담기지 않는다. 더구나 총리실이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재현 부대변인, 네. 일단 1cm 열상, 이게 무슨 의도적인 가짜뉴스다라고 지금 권칠성 대변인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좀 혼란한 브리핑이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권칠성 대변인은 지금 네. 총리실이 진원지에 있는 가짜뉴스, 유포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가짜 뉴스가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도 이 방송을 마치고 저렇게 1cm 열상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지인하고 식사해서 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가볍게 다쳤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정맥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피도 그 당시는 흠뻑하게 젖었고, 저기도 보면 60에서 70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에 노인이시니까, 사실 뭐 노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이시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인 욕구나 열망을 한번 행위로 한각으로 했는데 5, 60대 장년입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목을 찌르니까 그 영상도 보고 저도 충격인데 이재명 대표도 억 하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구와 여운형급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이념이 치열했던 1945년, 47년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 지금은 이념이 아니고 다른 이념을 넘어간 2024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대테러 상황실이 현장에서 저렇게 받았다고 하면 2중, 3중 크로스 체킹하고 나서 물론 국민에 대한 안심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런 것이 대테러 상황실의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마추어적인 그 총리실 발의 가짜 뉴스는 아니더라도 뉴스가 국민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방금 서재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과 이걸 가짜뉴스로 규정을 하고 의도가 담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국무총리실을 지목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진중경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총리실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 이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 사람들의 머릿속의 상태는 어떨지.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비유할은 이런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 민주당의 그 정신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봐요. 김구 선생이 법인카드로 자기 샴푸 샀습니까? 아니면 위증교사를 했습니까?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검사를 사칭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구 선생이 샴푸 샀느냐? 예, 법인카드로. 법인카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사고 방식이 음모론도 웬만큼 이게 개연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국가의 총리실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 상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걸 좀 보고 싶어 하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땠냐면은 이런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올 때 민주당에서 먼저 이거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그랬잖아요. 메시지 좋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초기에 저도 보니까 그 찌라시가 돌았는데 거기서는 민주당원이다라는 말이 이제 먼저 돌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력자가 또 한 사람이 있거든. 차태호 준 사람. 그 사람은 민주당원 아주 충실한 민주당원이에요. 그쪽으로 가든지. 근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또 황당하는 게 아니 검찰 못 믿겠다 해서 수사권 몽땅 다 경찰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검수완박. 예.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또 검찰 또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게 하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상황이 사람들의 멘탈리티의 문제. 이거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공당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니고 공당에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아니거든요. 저기 김어준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인데 그 당이 그러니까 거의 당수가 돼버렸어요. 지금 김어준이. 그 멘탈리티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총리실에서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다. 진종원 교수의 돌직구입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1cm 열상과 1.4cm 자상.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좀 크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테러센터 해명을 들어보면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서 봤을 때 1cm 육안으로 열상으로 보인다라고 사건 기록과 보고를 한 거지 이건 의학적인 소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방과 경찰은 의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보면 결과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표가 도착해서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들,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들인데 그 과정에서 1.4cm 자상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걸 가짜뉴스 유포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초동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방서 119에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봤을 때는 딱 보니까 열상이에요. 열상인데 한 1cm 정도. 1cm하고 1.4cm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누가 육안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로 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로 쟀을 때도 이게 0.3mm를 이걸 분간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딱 재보니까 딱 하는데 0.4cm. 그렇지 0.4cm 차이 나는데 3mm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상과 열상을 국무총리에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 열상 자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열상으로 발표를 하면 이거 가짜 뉴스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신뢰가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야 열상으로 기재 그렇게 했겠어요? 소방관이 그렇게 기재했는데 소방관 기재가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자상은 날카로운 걸로 베는 걸 자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흉기를 가지고요 날카롭게 그으면 그게 자상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꼭대기로 누르면 경우에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 입장에서 보면 칼로 날카롭게 찢어진 것이 벤 것이 아니고 이거 좀 둔탁하게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아주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들어가서 상처를 뭐 이렇게 헤집어 보고 하면 자상인지 열상인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육안으로 보면 당연히 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이 그게 뭐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판단한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에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보니까 이게 음모론으로 가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뭐 본질이 아니다 보니까 태도를 딱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과도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 김구 선생님 찾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에서 이걸 갖다가 일부러 열상을 하고 가짜 뉴스 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하면 이게 사실은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다. 역풍 불 수 있다. 진 교수님.
저 강성 지지층들을 갖다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더 보면은 사람들이 그 대안적 현실에 살게 돼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일종의 세계관. 그 이미 또 그 당 자체가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세계 안에선 저런 발상이 가능한 거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간 여기 정치적 동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쪽 저쪽 가릴 것 없이 혐오 정치가 좀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배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번 얼마 전까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갖다가 적대하고 그 다음에 살생부 돌리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이런 사건이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도 이 당에서 일어나든 저 당에서 일어나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거든요. 그 사실 이런 혐오 정치에는 양당 모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우연하게 이 사람 소속이 어디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전 문제의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고요. 오히려 뭘 더 강조해야 되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성태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주먹을 한 대 맞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게 공황장애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만날 때마다 두렵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 건강 상태가 어떤가, 후유증은 없는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걸 갖다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무슨 그 해방 정국의 김구 선생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또 반대편은 또 그 반대 편향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자작극이니 뭐 이런 또 예. 반대 음모론이 있는데 이런 것 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네.